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산맥과 하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맥과 하천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맥, 마천령 산맥입니다. 마천령 산맥에서는 이 검은 점에 있는 산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국가 1절에도 나오는 산입니다. 무슨 산인지 다들 알겠나요? 정답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애국가 1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지요. 백두산은 2744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은 여기 나오는 사진도 멋있지만 겨울이나 눈이 내렸을 때 가면 정말 멋있다고 해요. 그럼 북한하고 통일되면 이 백두산은 우리 거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100% 우리 것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처럼 백두산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북한, 절반은 중국 땅으로 국경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통일이 되더라도 절반만 우리 땅이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수 중에 백두산 물로 만든 백땡수가 있는데 이 물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쪽에 있는 백두산 공장에서 만드는 물입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 쪽 백두산에 있는 깨끗한 천지물을 마셔보고 싶네요. 두 번째로 알아볼 산맥은 함경산맥입니다. 꽤 긴 산맥이지요? 이번에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꽤 넓은 지역이지요? 함경산맥과 그 외에 다른 여러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개마고원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북한의 양강도 지역인데 실제로 북쪽인데다가 지역도 높아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네요. 반면 겨울에는 우리 남쪽에서는 보기 힘든 멋진 풍경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개마고원입니다. 실제로도 2000m 이상의 산 수십 개가 모여서 높은 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1950m이니 진짜 높지요. 개마고원은 이 높은 지대에 사진처럼 수많은 나무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국 같은 풍경이네요. 실제로 여기서는 땅도 높고 척박해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런 나무를 베거나 가축을 기르며 생활한다고 해요. 또 개마고원에는 신기하게 생긴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돌강이라는 데인데요. 사진만 봐서는 그냥 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돌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해요. 물이 많지가 않아서 돌 위로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낭림산맥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북한에는 자원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낭림산맥 쪽에 자원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낭림산맥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산들은 여기 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마고원이나 백두산과는 조금 다르지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보겠나요? 네, 정답은 아까는 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여기서는 나무가 없지요. 북한에서는 가스보일러가 없어서 옛날처럼 나무를 떼다가 난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나니 산의 흙들이 다 보이는데 이런 산들을 민둥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민둥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을 저장해주는 나무가 없어서 홍수가 엄청 잘 나고 산사태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개마고원이나 남은 산들은 관리를 잘해서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백산맥입니다. 지난번에 태백산맥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을 나눈다는 건 했었지요. 이 태백산맥은 유난히 멋있는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금강산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가지 못하는데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매우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줘 이름이 4개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속초에 있는 매우 멋있는 설악산도 있고 여러분들 강릉 여행 가면 많이 가는 대관령 양떼목장도 있습니다. 양들 보는 것도 멋있는데 주변 경치도 멋있으니 기회되면 꼭 가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백산맥입니다. 소백산맥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겠나요?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미세먼지입니다. 소백산맥이 미세먼지와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중국 쪽에서 몰려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미세먼지를 높은 소백산맥이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일기예보에서 보이듯이 다른 데는 나쁜데 경상도는 깨끗하지요. 소백산맥이 나쁜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경상도는 다른 데보다 상황이 조금은 낫습니다. 물론 엄청 심하게 오거나 소백산맥이 막아주지 못할 때는 경상도도 심하겠지만요.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돼서 전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입니다. 첫 번째는 대동강인데요. 남한의 수도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북한에는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이 있습니다. 사진은 대동강에서 보는 북한의 야경인데 멋있지요. 이렇게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진만 보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가 잘 사는 걸 광고하느라고 이렇게 밝게 하는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어두컴컴하다고 합니다. 또 대동강 근처에는 이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음식,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입니다. 평양냉면 먹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국물이 많이 밍밍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도전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밍밍해서 별로였습니다. 다음 알아볼 곳은 한강입니다. 한강은 사실 워낙 유명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나요? 바닷가 근처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옛날 사람들 같네요. 이 사진은 또 어디입니까? 멀리 63빌딩이 보이는 거 보니 우리나라 한강이네요. 여러분들 이 두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멈추고 잠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살표가 가리키듯이 보면 다리 모양이 같지요? 실제로 같은 다리입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 사진하고 아래 사진이 있는데 아래가 지금의 한강입니다. 옛날 한강인 위에 사진을 보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흰색 있지요? 그게 모래 백사장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던 곳이요. 거기 모래들을 다 퍼가고 강을 정비해서 오늘날의 서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지금 한강에서는 수영하면 안 됩니다. 물이 더러워졌거든요. 흑흑흑흑. 그 다음 금강은 지난번에 호남지방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끝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등대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영산강 하구뚝이라는 겁니다. 사진은 영산강입니다. 화살표처럼 물이 흘러와 서해바다로 흘러가지요. 그런데 영산강 끝부분은 높고 낮은 땅이 거의 없어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짠 소금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뚝을 쌌는데 이 뚝을 하구뚝이라고 합니다. 영산강이 끝나는 곳에 있지요. 근데 사실 이 하구뚝은 거의 모든 강에 있습니다. 끝부분의 땅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은 삼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주가 뭐냐 하면 우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끝부분입니다. 강물이 화살표처럼 흘러와 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강상류부터 가지고 오는 퇴적물들을 내려놓고 가는데 그 퇴적물들이 쌓여서 역삼각형 모양의 땅이 됩니다. 이걸 삼각주라고 합니다. 이 삼각주는 땅에 영양분이 많아 농사가 매우 잘 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낙동강 하류입니다. 화살표를 따라 물이 흘러가지요. 이 큰 동그라미는 낙동강 물이 가지고 온 퇴적물들을 놓고 가서 생긴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낙동강 삼각주는 나일강처럼 땅에 영양분이 많아 빨간색 원처럼 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평평한 땅 위에 보라색처럼 공항을 짓기도 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여기 노란색 원 안에 땅이 삼각주입니다. 실제로도 엄청 크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맥과 강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특징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